저희 강아지가 이제 전신 관절이 종대된 소견으로 최초의 지역병원에 내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치의 이제 반응이 좋지 않아가지고 학교에 내원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무릎 관절에서 방사선상에 약간 이상 소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채취하게 됐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포학적인 검사를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진하게 염색된 세포들이 다 호중구입니다. 호중구가 정상 활액보다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활액은 호중구가 정상적으로 거의 관찰이 안 되는 영역인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중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염증이 개재가 됐다는 건데, 염증은 크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면역 매개성 그리고 감염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중구가 증가된 상황에서는 현미경적으로 혹시 이 호중구에서 감염이 개재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몇 군데에서 호중구가 감염균체의 독소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감염증이 개재된 걸로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보통 이렇게 이제 감염이 관절에 개재가 된 경우는 한두 개의 관절이 개재가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전신 관절이 지금 여러 관절들이 종대된 상황이라 이 검사 소견과 임상 정황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무릎 관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균이 개재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일단은 항생제 처치를 먼저 하면서 추이를 보도록 했습니다. 재검을 통해서 동일한 검사를 했을 때 항생제 반응이 있어서 그런지 이 여전히 호중구가 증가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 호중구들에서 세균에 노출된 변화는 거의 관찰이 안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전신 관절이 종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면역 매개성 관절염이 개재가 된 걸로 생각을 해서 면역 억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치료 경과를 봤을 때 면역 억제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사진과 다르게 호중구가 거의 관찰이 되지 않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냥 원형의 세포들이 소수 관찰되는 정도로서 거의 정상에 가까운 관절 상태로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애초에 면역매개성으로 다발성 관절염이 있었는데, 이 무릎 관절에는 세균 감염이 2차적으로 병발이 했던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 항생제 처치하고 면역매개 치료를 했을 때 다행히 환자가 잘 반응을 해서 상황이 잘 완화된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파텔라 럭세이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병원에 내원을 해서 럭세이션과 관련된 처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는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 질환보다는 사지 관절의 문제가 의심이 되었는데, MRI 촬영에서는 디스크 소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 신경계 검사하고 신체 검사하고 동일하게 일단 디스크 질환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사지 관절, 특히 이제 앞다리, 발목 쪽에는 요 발목 관절을 이루는 뼈들이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도 관절의 부종을 포함해서 정상보다 현저히 녹아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CT를 통해서 이를 재확인하였으며, 디스크 질환보다는 관절의 문제, 특히 앞발목 그리고 좌우 무릎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관절액도 부종이 좀 있고, 그리고 관절염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관찰되어서 아마 좌우 무릎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문제는 아마 일단 전십자 인대의 손상을 포함한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사진에서는 특이한 소견이 없어서 정상적인 수술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지난 무릎 진단한 이후로 한 4개월 정도가 경과했는데 오늘 특히 왼쪽 무릎은 지난번보다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술이 시급한 것이니 오늘 양쪽 무릎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는 오른쪽 왼쪽 다 이제 세균성 관절염이 있었어요. 전 십자인대 단열이랑 그다음에 외측 슬개골 탈구. 그래서 지금 오른쪽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은 확인한 대로 외측 슬개골 탈구와 전 십자인대는 다 이제 단열된 것 같지는 않고 부분 단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성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절을 조작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관절은 그 상태로 두면서 연조직을 수술하는 걸 통해서 슬개골 탈구를 교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외측 슬개골 탈구를 연조직 조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전십자인대 단열은 이제 인공 인대를 사용해서 전십자인대 단열은 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왼쪽이 더 심한 쪽인데 이제 왼쪽을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방금 했는데 왼쪽은 오른쪽보다 훨씬 심한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퇴골 그루브라고 그러는데 그루브도 다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리고 파텔라는 외측으로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수술한 거는 그루브를 염증이지만 약간 성형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골을 남기려고 블락으로 만든 성형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겹친 봉합, 그 다음에 전십자인대가 염증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서 결체 조직 같이 되어 있었어요. 다 끊어진 상태로. 그래서 결체 조직하고 전십자인대 남아있는 거 깔끔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전십자인대 보강이 좀 양쪽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인공인대를 오른쪽하고 틀리게 양쪽으로 인공인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수술은 잘 된 것 같은데 잘 걸었으면 좋겠어요. 누겐텔